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실험은 흑광광도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흑광광도계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오토피펫에 대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와서 봐봐. 자, 오토피펫은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피펫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거는 데 있죠. 손가락 걸어서 그래서 눌렀다가 손 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누를 때 한번 살짝 누르면 한번 살짝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즉 1단, 2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단만큼 눌렀다가 여기 앞에 팁이 있는데 여기 팁을 눌렀다가 살짝 올리면 물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올라온 요 양을 액체를 밖으로 이렇게 뿜어낼 때는 끝까지 1단, 2단까지 끝까지 눌러야지 쭉 다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1단으로 살짝 누르고 손을 놓을 때 너무 급하게 손을 탁 놓게 되면 버블이 따라오르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올립니다. 다 되었죠? 자, 이게 여기에 숫자에 표시된 양만큼 이렇게 피펫으로 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밖으로 이렇게 빼낼 때는 끝까지 꾹 눌러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너무 쉽죠? 자, 오토피펫은 사이즈별로 용량이 다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1000 마이크로리터, 1ml까지 분치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 계기판을 돌리면 지금 돌아가죠. 800, 804, 그러면 800 마이크로리터.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200 마이크로리터. 우리가 지금 희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00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800 마이크로리터 이렇게 해서 오토피펫을 활용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오토피펫에서는 중요한 게 1단, 2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액을 빨아 올릴 때는 1단까지만 해서 천천히 끌어올리고 그리고 밖으로 빼낼 때는 끝까지 눌러야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빠지는 겁니다. 네. 자, 오늘 할 기계가 이 흑광광도 기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흑광광도 기계는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심플하고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전원을 켜면 이렇게 자기가 최초 상태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봐봐. 자, 처음에 켜면 이렇게 absorbance 흑광이죠. 자, 0.00 요거 값이 나오는데 요 밑에 있는 값이 요 A가 흑광도는 값이 단위가 뭐라고 했지? 뭐지? 단위가 없지? 흑광도 단위가 없잖아. 서로 상대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가 있는 거 아니고 A는 흑광도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있는 530 나노미터가 빛의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UV하고 그 빛, 가시광선과 UV 그 파장 영역대에서 우리가 지금 KMNO4 과망광산 칼륨을 분석할 건데 사전에 과망광산 칼륨이 어떤 파장에서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지 이 테스트를 쭉 해서 그 가장 빛을 많이 흡수하는 구간을 찾아냅니다. 그게 여기서는 530 나노미터예요. 요거는 미리 찾아내는 상태고 여기서 보면 set NM 있죠. 요거 가지고 set 누르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530이면 530 값을 이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값을 그리고 바꿨으면 530 나노미터로 고정을 해놓고 맨 처음에 이제 블랭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블랭크는 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정류수를 가지고 블랭크를 만들고 그 정류수가 그 빛을 받는 흑광, 빛을 흡수하는 흑광도의 크기를 0으로 두고 그에 상대적으로 시료가 받는 흑광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흑광광도 기기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블랭크를 가지고 0점 조정을 합니다. 0점 조정이라는 것은 정류수가 가지고 있는 빛을 흡수하는 그 값을 0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큐벳입니다. 큐벳 안에 작은 셀이죠. 새끼손가락만 하죠.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한쪽은 투명하고 한쪽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투명한 쪽으로 빛이 통과하는 거고 이 불투명한 쪽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유념해서 기억 생각을 하시고 먼저 큐벳을 쓸 때는 이렇게 와서
정유수로 충분히 세척을 합니다. 보통 석영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계속 사용하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유수를 넣고 이제 이 휴지는 특별한 휴지인데 이렇게 먼지가 묻어나지 않는 이런 휴지가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물질이 벽에 많이 묻어 있는 관계로 보시게 되면 버블이 많이 생겼죠. 이렇게 버블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깨끗한 큐벳을 쓰고 이런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시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자 보시면 정유수를 넣을 때 천천히 넣으면 버블이 거의 없죠. 지금 버블이 한 개, 두 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최대한 버블이 없는 상태. 버블이 있으면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버블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뚜껑을 열립니다. 안에 보시게 되면 B가 있고 1, 2, 3, 4 있지? B가 블랭크고 빛이 나오는 구멍이 한 군데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봐봐. 보게 되면 이 홀딩 안에 구멍이 있는데 있지, 이렇게. 이 구멍이 빛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빛이 투과되는 쪽이 투명한 쪽인데 그 투명한 이 부분이니까 구멍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쪽으로 이제 빛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먼저 정유수를 넣고 여기는 set 블랭크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세팅 블랭크라는 명령어가 나오고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0으로 되었죠. 그럼 정유수가 빛을 흡수하는 그 흡광도가 0으로 세팅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료를 넣고 원하는 여기 요거는 이제 기계마다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의 샘플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고 5개의 샘플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샘플은 이건데, 자, 요거는 표준액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수업 시간에 표준액은 원액을 10배 희석했다라고 했지. 10배 희석한 것을 이게 지금 표준액이고, 자, 표준액을 사용할 거고, 요 표준액으로부터 우리가 시료를 만들 겁니다. 시료를 총 25배 희석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미지시료인데 우리가 농도를 알죠. 왜? 요거는 원액을 10배 희석한 거고 10배 희석한 데서 25배를 더 희석하기 때문에 역으로 계산하면 미지시료지만 농도를 알 수 있겠지. 요거는 연습이기 때문에 미지시료의 농도는 대략 한 12 정도 나오는데 12 ppm 그 농도를 여러분들이 요 측정을 통해서 재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표준액을 10배 희석한 원액을 10배 희석한 표준액입니다. 즉 0.01 노르말의 과망산 칼륨인데,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미지시료를 만들 겁니다. 원래 미지시료는 농도를 몰라야 되는데 지금 실험 다 아는 상태니까 미지시료지만 농도를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고 있는 농도를 재현해내는 그런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시료는 우리가 25배를 희석을 할 겁니다. 이게 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25배 희석한다는 거는 여기 용량 플라스크가 25ml 플라스크인데 25ml에다가 1ml를 넣고 25ml 선을 채우면 되겠지. 그럼 25배 희석 되겠지. 그러면 먼저 우리가 희석을 할 때는 시료를 먼저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희석할 정유수를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채워 넣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뭐 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산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산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 폭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시료든지 먼저 시료부터 먼저 넣고 물을 넣으면 절대 안 되고, 먼저 물을 적당량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분취한 시료를 1ml를 넣습니다. 1ml는 자, 그래서 1ml를 맞췄죠. 그리고 항상 팁을 넣을 때는 이게 용량 플라스크에 옆에 대이지 않게 최대한 액을 팁을 하고,
그리고 참 팁을 뽑아낼 때는 손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면 하나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한번 이렇게 꾹 누르면 빠집니다. 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25mm를 용량 플라스크를 채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총 채울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그 표면장이 생기는 그 물방울 밑쪽을 선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되면 25배를 희석한 겁니다. 자, 이 시료를 우리가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원액을 10배 희석한 표준액입니다. 0.01 노르말 표준액이고, 자, 이거는 우리가 미지 시료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5배 희석을 하긴 했지만 그걸 여러분 까먹으세요. 까먹고 지금 이 미지 시료를 우리가 농도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게 오늘의 할 일입니다. 자, 이 미지 시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미지 시료를 한 곳에 모아서 말 그대로 실제 미지 시료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험입니다.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시료가 미지 시료입니다. 미지 시료. 그리고 미지 시료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액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액은 어떤 성분이 표준액이다?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알고 있는 농도잖아요. 그렇죠? 표준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단일점 표준물 첨가법이죠. 자, 먼저 시료를 첫 번째 스텝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량을 분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쪽에는 넣지 않고 표준액을 한쪽에는 일정 양을 넣죠. 그리고 총량 물을 25로 맞추는 거죠. 자, 이 작업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시료를 20ml, 20ml씩 각각 분치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먼저. 자, 요 오토피펫은 5ml짜리니까 시료를 20ml 분치하려면 4번 피peting 해야겠죠. 자, 해서 넣도록. 천천히, 네, 오케이. 자, 숙련된 조교 2명이 샘플 시료를 20ml, 20ml씩 분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단일점 표준물 첨가법에는 한쪽에는 표준액을 넣지 않고 다른 한쪽에 0.5를 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표준액이죠. 자, 표준액을 미리 여기다 분치를 해놨습니다. 자, 표준액은 우리가 이번에 할 내용은 표준액을 0.5ml를 넣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위쪽을 돌리면 0.5로 맞춥니다. 됐죠? 500 마이크로리터. 500 마이크로리터를 자, 이거 시로 1번, 2번입니다. 자, 2번에 이만큼을 투입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총량을 25ml로 맞춥니다. 25ml로 맞추려는 거는 표선까지 물을 채우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시로 1번과 시로 2번 다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만들었으면 혼합을 해서 톱강도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필름 사용하는 법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파라필름은 굉장히 얇은 필름이죠. 자, 여기서 가운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보시는 것처럼 끝에 한번 랩핑을 하고 돌려서 한 번 더 랩핑을 하고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랩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혼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료가 되겠고, 두 번째 시료는
자, 1번 시도의 흑광도를 먼저 측정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미리 준비한 여기 셀이 있죠. 자, 셀을 할 때는 충분히 혼합 후에 셀을 불투명한 쪽으로 손을 잡고 먼저 한 2번, 3번 정도 세척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료가 충분한 만큼 세척을 충분히 하고 버블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아이고 자, 이렇게 샘플을 준비를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이에 버블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그 유리 벽면이 깨끗하도록 깨끗한 티슈로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아까 우리가 0점 잡아놨죠. 블랭크를 우리가 정유수를 넣어 놓고 이렇게 0점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1번에 빛이 나오는 구멍을 잘, 그래서 1번을 넣고 버튼 1번을 눌러줍니다. 자, 0.136 나왔죠? 이게 1번 시료입니다. 자, 2번 시료도 마찬가지로 좀 깨끗하지 않은가? 이번 시료도 동일하게 큐벳에 한 2번 정도 세척을 하고 최대한 물기가 없게, 그리고 바울이 생기지 않게, 빛이 통과하는 그 위치가 한 가운데보다 약간 위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버블 같은 게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2번 자리에 넣도록 할게요. 자, 2번 자리에 넣고 2번은 0.225가 나왔죠. 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프린터를 누르면 그 종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값을, 그 2개의 값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이론을 바탕으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샘플 같은 경우 다 최대 5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5개를 만들어서 넣어서 이렇게 번호를 돌아가면서 누르면 흑광도가 측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흑광도의 값이 최대 한 0.5 또는 0.7 이상이 넘지 않도록 시료를 최대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